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3월 7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사라지고 리세션 트레이드가 되돌아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세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에 대한 공포, 그리고 캐나다는 보복 관세로 대응 수위를 높였고 미국은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긴장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뉴욕의 증시 주요 주가 지수가 일제히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대신에 미국 국채와 금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의 25%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재검토하면서 투자자들이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0.99% 하락한 42,579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78% 하락한 5,738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2.61% 급락해서 18,069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시 또 폭락했는데요. 4.53% 폭락해서 4,487을 기록했고 새로 시작한 AI 반도체 지수는 4.76% 폭락해서 998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AI 반도체 지수는 지수 산출을 시작한 시점인 24년 9월 초에 1000으로 시작했는데 1000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폭락함에 따라서 뉴욕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 VIX 공포지수는 다시 13.41% 폭등해서 24.8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달 후반 들어서 하락 흐름을 지속하며 최근 고점인 12월 16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기술적 조정 국면에 진입해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지난해 11월 초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는데요. S&P 500은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 5,730선을 간신히 지켰지만 장중에는 5,710일까지 밀리면서 일시적으로 200일선이 붕괴되기도 했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붕괴는 단기 상승 모멘텀 실종을 알리는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임의소비재와 부동산, 기술,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는 2% 넘게 급락했습니다. 거대 기술기업 7곳을 가리키는 매그니피센트 7은 오늘 모두 하락했는데요. 엔비디아는 5.74%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달러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5.61% 떨어지면서 7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스는 4% 안팎으로 밀렸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1% 안팎의 하락률로 나름 선방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인공지능 AI 및 반도체 관련 주주들도 대거 약세를 보였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락했고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에 2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마블 테크놀로지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월가 추정치에 부합하거나 앞섰음에도 실적 전망치가 기대에 못 미쳐서 주가가 2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TSMC와 브로드컴, ASML, ARM 등도 오늘 3에서 6%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브로드컴이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에서 12.82% 급등해서 다시 $200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마벨과 브로드컴의 실적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은행주들도 2% 내외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은행주 수익률은 주간 기준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 가운데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규정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4월 2일까지 관세를 유예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이는 하루 전인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를 1개월 관세 면제 대상에서 포함한 것에서 진전된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 협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는 상당 품목은 여전히 25% 관세 대상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값싼 수입 포매만 의존하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은 아니다라며 고율 관세 정책을 옹호했는데요. 베센트 장관은 단기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은 있더라도 관세는 미국 산업,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는 수단이고 미국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또 쥐스탱 트루도 같은 멍청이가 되고 싶고 우리는 이것을 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의 관심은 월가가 아니라 미국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월가 출신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마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주요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에 있어서 미국이 얼마나 타협할지에 대해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게 됐는데요. 그간 월가에서는 베센트가 중도적인 입장에서 트럼프의 급진적인 정책에 제동을 걸어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시장의 폭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이날 미국이 촉발한 무역전쟁을 지속하겠다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25% 보복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베센트 장관은 이 발언을 깎아내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관세이고 두 번째 좋아하는 단어는 상호적이란 말로 미국은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압박했으며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관세로 발생하는 재정 수입이 적자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관세 카드가 협상 수단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무엇보다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GDPNow 모델은 이날 올해 1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 마이너스 2.4%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당시 마이너스 2.8% 대비 0.4%포인트 올라간 것인데요. GDPNow는 지난달 28일 1분기 성장률을 종전 2.3%에서 마이너스 1.5%로 대폭 하향한 뒤에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공개된 지표도 살펴보면 트럼프의 행보로 여겨지는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선 고용지표는 엇갈리게 나왔지만 앞으로 연방정부 공무원의 대규모 해고로 실업률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챌린저사가 발표한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지난달 17만 2,017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0년 7월 26만 2,649명 이후 최대치로 전달에 비해서 무려 245%나 급증한 수치인데요. 앤드류 챌린저 수석 부사장은 정부 효율부 조치의 영향과 취소된 정부 계약, 무역전쟁에 대한 두려움, 파산으로 2월 일자리 감축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에 발표된 미국 노동부의 주간 실업보험 데이터가 고용에 대한 우려를 다시 덜어줬는데요. 지난 1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2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주 대비 2만 1000명 감소한 것으로 시장의 예상치인 23만 5000명도 밑도는 결과입니다. 다음 영상 바로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